세상을 뒤흔들 화끈한 기사거리거든요. 뭐야? 지진이야! 다들 대피! 옛다 세상을 뒤흔들 화끈한 기사거리. 이 어깨가 들썩들썩 새로운 시장이 온다? 바이오 업계를 들썩이게 하는 새로운 시장이 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대체 무슨 시장이냐고. 이것만 보고 무슨 시장인지 너라면 알겠니? 배고파. 이 시장은 아닐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GMOC G시장입니다. 이 시장도 아닐 거고. 미쳤네. 단단히 미쳤어. 약이든 치료든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부장님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치료라고 하셨죠? 치료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이거야. 이거라고. 바이오업계를 들썩게 한 이것이 바로 유전자 치료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번 미국에서의 승인으로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솔젠, 진코어 등 국내 기업들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를 연구 중. 진코어 등 국내 기업들도 연구 중이라고? 기자라면 두발로 직접 취재를 가는 게 일상적. 취재다 이렇게. 대표님이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려나? 실례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영필 대표님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영필입니다. 지난달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서 네. 개발된 엑사셀이 많은 분들께 지금 화제잖아요. 어떤 치료제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분야에 대한 치료라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썼느냐가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기술들은 그냥 유전자를 대체하는 형태의 유전자 치료제였고, 지난주에 허가난 그 엑사셀 그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써가지고 개발을 했다. 그 유전자 편집 기술 중에서도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크리스퍼 카스 기술을 써가지고 네.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엑사셀을 두고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기존에 이제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동안에 전혀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동안 이제 단념을 하고 있던 그런 분들한테 사실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 있어서는 크리스퍼 카스 기술을 가지고 제품화를 사업화를 영위를 하고 있는 도모를 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큰 기회를 제공을 해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툴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네. 선도적인 회사인데 이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죠. 사실은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반면 또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표하기도 하잖아요. 네. 이 안전성 측면에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온 타겟에 작용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하지 않는 이제 오프 타겟에 작용하는 그런 기작들은 어떤 약물이라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우려하는 바들은 유전자는 한 번 투여로 통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오프 타겟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 가가지고 뒤에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돌릴 수 없다. 그게 이제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크리스퍼 카스 기술은 유전자 교정 중에서도 아주 정확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낮은 상태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내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선도적인 회사는 툴젠이고 2012년에 그 기술을 개발해서 초기에 특허를 출원을 했고 그 출원된 특허는 그러니까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노벨상을 받은 시버이시 그룹 혹은 하버드 스쿨하고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인스티튜트
테라피우틱스하고 우선권에 대한 것들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측면들은 해외에 있어서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치료제 개발을 진입을 해가지고 네. 크리스퍼 테라피우틱스하고 버텍스가 이미 FDA 허가를 받은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임상까지는 도달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좀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속해 계신 우리 진코어에서는 네. 어떤 지금 연구와 개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차별화 요소고요. 유전자 가위가 작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유전병을 치료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네. 기본적으로 유전자 가위를 몸속으로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현재 전달 기술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AAV. 그런데 이제 그 바이러스에 우리가 탑재가 가능한 그 유전자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코어가 가지고 있는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은 크리스퍼 카스9에 비해서 그 3분의 1 작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딜리버리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AV에 쉽게 들어가고 쉽게 들어갈 뿐만 아니고 거기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직, 그 질병 부위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앞두고 이제 남아있는 저희가 또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유전자 치료제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유전병을 대상으로 다 치료가 가능할 것처럼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이제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철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걸 하나의 유전자로 봤을 때 철로를 강명역에 고장났을 수도 있고 네. 대구역에 고장났을 수도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을 쓴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고장난 부위만을 이렇게 우리가 교정을 하기 때문에 KTX 노선이 망가졌다 손치더라도 어떤 고장난 그 부위만을 사실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환자는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를 고치기에는 이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고 그럴 것 같으면 네. 각각을 교정을 하더라도 단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개발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비용들이 훨씬 더 줄여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술이 표준화돼서 많은 환자 대상으로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제 개발과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목표가 있으실까요? 진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있고 그걸 AAV에 탑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주사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조직으로 네. 딜리버리 되도록 해서 그런 이제 치료제 개발을 우리가 이제 진코어에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바이오 제약에 일하시는 그다음에 뭐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1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산업의 그 규모가 위상이 글로벌하게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상용화, 바이오업계 새로운 시장이 온다.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카스9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 승인을 받으며 유전자 치료의 새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도 세상을 뒤흔들 기사 클리어. 나추 기자 오늘도 미쳤다.